안녕하세요. 비욘드 애드바이저리의 공인회계사 알렉스 채입니다. 오늘은 집계약서에 사인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가격에 집중하지만 사실 계약서 한 줄이 수만 불, 많게는 수십만 불의 차이를 만듭니다. 오늘은 그 한 줄을 챙긴 사람과 놓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호주에서 계약서는 단순한 서류가 아닙니다. 보험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게 Subject to Finance, 즉 대출 승인 조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죠. 이미 융자 사전 승인 받았어요. 하지만 그건 은행이 신용을 본 것일 뿐입니다. 계약이 들어가면 이제 은행은 집의 가치를 봅니다. 감정평가가 계약가보다 낮게 나오면 은행은 대출을 줄입니다. 그 차액은 내 통장에서 나갑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 10% 디파짓을 날릴 수도 있습니다. 계약금까지 사라질 줄은 몰랐어요. 이 말 매년 들립니다. 그래서 계약서에는 꼭 써야 합니다. Subject to Finance and Valuation. 이 한 줄이 내 통장에서 몇만 불을 구해줍니다. 다음은 Subject to Building and Pest Inspection, 즉 건물과 해충 검사 조건입니다. 이 조항은 2025년 기준으로도 뉴사우스웨일즈 표준 계약서에 자동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별도 조건으로 삽입해야 합니다. 이게 빠지면 나중에 벽 안에서 곰팡이가 피어나도 바닥 밑에서 흰개미가 춤을 춰도 계약을 취소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서의 한 단어가 내 돈을 지켜주는 가장 저렴한 보험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좋은 변호사는 계약서를 읽는 사람이 아니라 계약을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계약 검토는 반드시 부동산 전문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아파트나 타운하우스를 산다면 스트라타 리포트, 즉 공용건물 관리 보고서는 필수입니다. 공용 공간에 문제가 생기면 스페셜 레비, 즉 특별 부가금이라는 이름으로 소유주에게 청구됩니다. 시드니 하버밀 아파트는 외벽 결함으로 세대당 22만 달러가 청구됐습니다. 웬트워스 포인트는 화재 계단 문제로 수십만 불, 체스우드 일부 단지는 소송까지 갔습니다. 우리 단지는 괜찮아요. 그 말 회의록 보기 전엔 모릅니다. 계약 전에 반드시 스트라타 리포트, 최근 회의록, 디펙트 리포트, 그리고 10년 자본공사 계획까지 확인하세요. 이건 옵션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이제 융자와 세금의 연결 구조입니다. 융자는 단순히 얼마를 빌리느냐가 아니라 그 돈을 어디에 쓰느냐가 핵심입니다. 같은 대출이라도 자금이 섞이면 세법상 이자 공제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투자용 대출금 일부를 개인 소비로 쓰면 그 비율만큼 공제가 빠집니다. 내 돈인데 왜요? 세법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금 흐름은 투명해야 합니다. 계좌 분리 필수입니다. 또 하나, 세틀먼트 데이, 즉 장음 정산일 리스크도 있습니다. 은행 감정이 늦거나 승인 절차가 지연되면 세틀먼트 날짜를 놓쳐 벌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특히 트러스트나 컴퍼니 명의라면 은행 검토에 더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42일 계약이 일반적이라도 56일 정도 여유를 두는 게 안전합니다. 이제 명의 구조입니다. 대부분 부부 공동 명의를 선택하지만 세금에서는 분리할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 고소득자인데 50대 50으로 하면 임대 손실의 절반만 공제됩니다. 즉, 네거티브 기어링 혜택이 반토막 나는 거죠. 이럴 땐 조인트 테넌츠, 즉 부부 공동 명의 대신 테넌츠 인 커먼, 즉 지분을 조정하는 방식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 부동산 규모가 크거나 자산이 많다면 패밀리 트러스트나 컴퍼니 구조를 검토해보세요. 이건 단순 절세가 아니라 자산 보호와 상속 전략입니다.
다음은 거주용과 투자용의 구분입니다. 이거 하나로 세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메인 레지던스, 즉 실거주 주택으로 지정하면 양도세가 면제되지만 비거주민이 되면 그 혜택이 사라집니다. 2025년 7월 이후부터는 비거주자는 6이어 룰 적용도 불가합니다. 내 집인데 왜 세금이요? ATO, 즉 호주 국세청은 냉정합니다. 살지 않으면 투자자입니다. 그리고 6이어 룰, 내가 살던 집을 임대로 돌려도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6년간 메인 레지던스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새 집을 사면 그 순간 첫 집의 면제는 끝납니다. 한 번에 한 채, 이게 원칙입니다. 마지막으로 증빙 관리입니다. 계약금, 변호사 비용, 융자 수수료, 수리비, 리노베이션 비용, 이 모든 게 나중에 양도세를 줄이는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소규모 건설업체들이 이렇게 말하죠. 현금이면 깎아드릴게요. 그 말, 나중에 세금 계산서에서 이렇게 바뀝니다. 영수증은요? 현금으로 했는데요. 공제 불가입니다. 심지어 1만 달러 이상 현금 결제는 영수증이 있어도 불법 거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결국 할인받은 게 아니라 공제액을 버린 것입니다. 실전 사례를 보겠습니다. 첫째, 아들이 집을 사려 하는데 소득이 부족해 어머니가 보증을 섰습니다. 은행은 단순 보증이 아닌 공동등기, 즉 타이틀 레지스트레이션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아들은 실거주자로서 양도세 면제를 받았지만 어머니는 투자자로 간주돼 자신의 지분에 대해 세금을 냈습니다. 이름 한 줄이 수만 불을 바꾼 겁니다. 둘째, 한 투자자는 리노베이션 비용을 모두 현금으로 결제했습니다. 결국 그 비용을 인정받지 못해 양도세를 더 냈습니다. 둘 다 계약 전에 회계세계 한 번만 상담했더라면 모두 피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좋은 계약은 집을 사고, 똑똑한 계약은 세금을 줄입니다. 계약 전 체크리스트만 제대로 챙겨도 세금 리스크와 불필요한 손해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스텔프 든티, 즉 취득세 절세 전략을 다뤄보겠습니다. 저는 비욘드 애드바이저리의 공인회계사 알렉스 채였습니다. 감사합니다.